이번에는 전산세무 2급 114회 실무시험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효연상해죠. 전자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일반전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일반전표 1번.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익이 확정 부가세 납부세 850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그쵸? 일단은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 금액은 850. 자, 그리고 수수료 납부대행 수수료 0.8%예요. 그쵸? 뭐 이 세금과 공가를 하란 말이 없으면 그 수수료 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세금과 공가로 하래요. 그러니까 850만원에 0.8%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68,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뭘로 냈어요? 카드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뭐가 돼요? 미지급금 856만 8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카드회사 거래처 밑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을 하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8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뭐 어려운 문제라네. 이건 전산회계 2급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어음을 할인한다는 거는 어음을 은행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바드러움이 나가죠. 바드러움 얼마짜리냐면 1000만원짜리 어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1000만원짜리 어음이죠. 자, 그 다음에 할인료, 할인 수수료가 할인료죠. 할인료는 뭐라 그래요? 바드러미 매출채권이에요. 이 매출채권을 은행에 처분했으니까 그만큼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게 할인료다. 8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자, 그럼 나머지 금액이 991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3번 문제. 액면가액 1000만원인 사채를 980만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뭐 발행 분계는 기본 분계. 자,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가 나가죠. 사채. 액면가액 써줘요. 1000만원. 근데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어요? 980만원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980 이렇게 되겠죠. 자, 보통예금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만약에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차변에 생겼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쵸? 1000만원짜리를 980만원에 발행했으니까 20만원만큼 뭐예요? 할인 발행을 한 거죠. 20만원만큼 할인 발행을 했다. 됐어요. 어려운 분계는 아니죠. 자, 4번 문제.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간이 영수 중 비용으로 처리해요. 소모품인데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으니까 소모품비. 소모품인데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이렇게 되겠죠. 자,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소모품비를 쓰면 되겠죠. 자, 차변에 소모품비. 그 대신 생산부니까 제조원가 500번대를 써야 돼요. 2만원. 그게 핵심이죠.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 2만원. 분계는 어렵진 않았어요. 5번 문제.
매입처인 제주 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50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를 준 거죠. 이자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55,000원이다. 당사는 이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이렇게. 원천징수는 세금 떼고 주는 거예요. 그죠? 이자를 주는데 세금 떼고 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예요? 20만원. 자, 20만원 주는데 세금을 떼고 주죠.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 얼마 뗐냐면 55,000원. 나머지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그러면 14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한빛의 제품을 2,200만원에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한빛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수령했으며 계약금 700만원은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국 신용장 12영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2영세구나 알 수 있죠. 자, 분개를 해볼까요? 일단 과세유형은 12영세예요. 12영세. 내국 신용장,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포인트가 많죠. 자,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총 얼마냐면 2,200. 자, 팔았으니까 돈 받을 건데 예전에 받은 계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금이죠. 선수금이 얼마 있다? 700만원. 700만원 선수금 예전에 현금 받았다고 지금 현금 쓰면 안 돼요. 예전에 받은 계약금 선수금. 자, 나머지를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자꾸 오타가 나. 받을 어음. 자, 얼마? 1,500. 이렇게 되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 2,200. 예전에 계약금 뗀 선수금 700.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러. 됐죠? 자, 2번 문제. 회사 사육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토지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도 원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로 분개해야 되겠죠? 자, 다양으로부터 아래의 전자세금계산 수취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예요. 분개는 뭘로 할 거예요? 토지로 할 거예요. 토지의 자본적 기준이니까 차변에 토지 이렇게 할 건데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는 면세인데 이렇게 토지에 공사를 하거나 이게 부가세가 있으면 토지의 중개수수료 이렇게 부가세가 있죠. 그럼 뭐가 돼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불공.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 자,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가세가 있으면 뭐가 된다? 불공이 된다. 자, 분개해볼까요? 일단 불공이니까 몇 번이에요? 54 불공이고 그쵸? 자, 차변에 뭐예요? 토지. 자, 불공은 분개할 때 부가세 합치잖아요. 그죠? 합쳐서 그죠? 1,020만원 더하기 102만원 더하니까 합계 있죠? 1,122만원 1,122만원 해주고. 자, 돈은 뭘로 줬어요? 자, 외상미수 이렇게 돼 있죠.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1,12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으면 뭐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 된다. 됐죠? 자, 3번 문제. 자, 생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회식을 하고 식사비용 27만 5천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죠? 부가세 포함. 그럼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5만원에 2만 5천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현금 영수증을.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죠. 벽돌
갈비로부터 현금 영수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일단 생산부, 그쵸? 회식을 한 거니까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생산부서니까 복리후생비 제조 금액은 25만원.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영수증이에요. 밑에 있어요. 책에는 보이시죠? 25만원에 25,000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25,000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27만 5천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적 현가 몇 번이에요? 60일 현가 60일 현가로 하면 된다. 그렇죠? 3번 문제 됐어요. 자, 4번 문제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 헤이 중고차 상사에 550만원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500에 50이냐, 그죠? 500에 50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해당 차량은 2천만원에 취득하고,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0이에요. 자, 이런 거는 분계 순서를 잘 지켜야죠. 자동차를 팔았어요. 차량 운반구를 파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써죠. 취득가 얼마예요? 2천. 그 다음에 차변을 뭐 써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차변으로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0만원이네요. 1600. 그 다음에 처분가액을 써주죠. 처분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을 팔았는데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그러니까 보통예금 55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자, 대변으로 와서 부가세를 써야 돼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 550에 부가세 포함.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다? 50만원. 이렇게. 부가세는 50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교해야 되겠죠? 대변은 2,050만원. 차변은 2,150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차액이 어디에 생겨요? 차액이 대변에 생기죠? 그러니까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매출조, 그죠? 세금 계산서 몇 번이에요? 11 과세. 11 과세. 이렇게 되겠죠. 분계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5번 문제. 자, 제조공장에 임대인으로부터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다. 단 비용은 아래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그쵸? 여기 보시면 임차료랑 건물관리비가 있어요. 그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도 있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 이 계정 과목을 쓰란 얘기죠. 자, 볼게요. 차변에 일단 임차료가 얼마예요? 280.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는 한 번에 쓰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얼마예요? 두 개 더하니까 3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조 공장에 여기 제조 공장, 그렇죠?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제조 원가로 가야 돼. 여기 건물 관리비도 그렇죠. 500번대 제조 원가로 가야 되겠죠. 요것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1급이나 세무나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차료 500번대, 건물관리비 500번대 부가세 쓰시면 되고. 자, 돈은 뭐예요? 아직 안 줬어요. 미지급금 얼마예요? 3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매입 쪽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그죠? 50일 과세 하면 되겠죠. 50일 과세.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를 한번 스피드하게 빠르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뭐 입력은 누구나 다 잘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반 전표부터. 일반 전표 1번 문제 1월 달이죠? 01. 자, 엔터 치세요. 일반 전표 매입 매출은 마우스를 많이 안 잡는 게 중요해요. 며칠? 25일. 3번 차변에 뭐가 있어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옆으로 갈 때 엔드키. 엔드. 8500 엔터. 날짜 엔터. 차변 또 있으니까 차변도 엔터. 세금과 공과. 자, 페이지 다운 누르면 한 번에 끝으로 갈 수 있어요. 페이지 다운. 자, 엔드. 금액은 68,000. 날짜 엔터. 이제 4번 대변이죠? 4번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거래처 써야 돼요. 국민카드. 합계 맞으니까 바로 밑으로 내리세요. 내리면 됐죠. 자, 2번 문제. 자, 같은 1월이니까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날짜만 31일. 3번 차변에 뭐가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쓸게요. 매출 쓰니까 너무 많으면 지금 매출 썼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럼 한자 더 쓰는 거야. 여기 보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엔드. 금액은 85,000원 해주고 날짜 엔터. 또 차변 있으니까 차변 엔터. 자, 보통 예금이니까 103 보통 예금 직접 쓰면 되겠죠. 엔드. 991만 5천원.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받으럼 몇 번이에요? 110 받으럼. 거래처 써야 되죠? 무인상사. 무인상사.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3번 문제. ESC 한 번만 누르세요. 그죠? 월. 자, 02 엔터 해주고 며칠? 04.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엔드. 얼마냐면 980. 자, 됐죠? 또 날짜 엔터, 차변도 엔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사채 할까지 써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엔드. 금액은 20만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사채. 됐죠?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자, 4번 문제. 8달이에요. 6월달 ESC 한번 06 엔터. 좀 빠르게 입력하는 거예요. 17일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소모품비 소모 엔터. 자, 500번대 소모품비예요. 그죠? 500번대 제조원가. 자, 2만원 엔드 2만원. 자, 날짜 엔터. 자, 4번 대변에 현금이니까 101 현금. 합계 맞죠? 방향키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9월달이에요. ESC 한 번만 누르고 9월 09 엔터. 날짜는 13일. 3번 차변. 그렇죠? 이자 비용. 방향키로. 엔드. 20만원. 200 뿌리죠.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예수.
예수금 엔드 금액은 55,000원. 자, 날짜 엔터, 대변도 엔터. 보통 예금은 1103 보통 예금. 당연히 많이 쓰는 계정 과목 코드는 에우라고 했어요. 그죠? 118에 보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가 끝난 거죠. 그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7월 달이에요. 07 엔터. 7월 며칠? 8일 08 이렇게 하고, 자, 과세형은 12영세예요. 12영세. 12 썼죠? 제품 한글로 쓸게요. 제품. 자, 금액은 얼마냐면 2200 22 뿔뿔 엔터. 거래처 한빛 그쵸? 자, 또 엔터 치면 자, 커서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영세 구분. 여기서 F2 누르면 이게 뜨죠. 자, 16 수출은 1번, 12영세면 3번이에요. 우리 12영세 선택했으니까 3번을 선택해야 돼요. 숫자 3번 눌러도 돼요. 이렇게. 됐죠? 서류 번호 없고 엔터. 자, 분계 유형은 항상 3번 혼합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그죠?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선수금 7뿔뿔. 또 3번 차변에 바드럼 110 바드럼 1500만원 맞죠? 그냥 엔터. 그럼 하나가 끝났어요. 자, 2번 문제 같은 7월 달에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며칠? 15일 54 불공. 그쵸? 토지. 자, 금액은 합치기 전 금액을 쓰는 거예요. 1000 불공 같은 경우는 20 이렇게. 원래 공급가액이 1020에 부가세가 102만원인데 이런 뜻이에요. 거래처는 다양 해주고, 자, 또 엔터 치면 저기 전자 있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커서가 여기로 넘어왔어요. 여기 어디 갔어? 마우스. 여기로 왔죠? 여기서 F2. 자, 불공사유를 쓰게 돼 있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마우스로 6번 클릭해도 되지만 숫자 6 이렇게 하는 게 빠를 수 있다. 자, 3번 혼합 이렇게.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분계. 토지로 바꾸면 되겠죠. 토지. 됐고, 4번 대변에 미지급금 몇 번? 253 미지급금 합계 맞죠? 엔터. 자, 3번 문제 8월달 그럼 ESC 한 번만 누르고 08 이렇게 8월 며칠? 5일 엔터 치고 05 자, 60일 현과예요. 60일 현과 복리라고 쓸게요. 복리후생비. 자, 여기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를 쓰는 경우가 있죠. 하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써야 돼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27만 5천원. 27만 5천원 쓰고 엔터를 치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나눠져요. 실무에서는 사실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엔터. 25만원에 2만 5천원. 자, 거래처는 벽돌갈비야. 딱딱할 것 같아, 그죠? 갈비가. 벽돌갈비. 됐고, 자, 당연히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를 그냥 얘가 자동으로 뛰어넘어요. 자, 3번 혼합.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그쵸? 500번대로 해야 돼. 왜? 생산부 직원들 회식이니까 500번대.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1 현금 합계 맞죠? 그냥 엔터. 자, 4번 문제 8월 달이에요. 8월 달 같은 8월이죠. 그럼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죠. 8월 20일 20 자,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 차량 운반부죠? 차량 이렇게 쓸게요. 차량. 자, 차량 운반부 2000인데 부가세가 50이니까 자, 일단은 부가세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써야 돼요? 500에 엔터 50. 그리고 부가세가 찍혔으니까
여기를 다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차량 운반권 얼마예요? 2,000. 이렇게.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여기를 500. 자, 됐고. 그 다음에 거래처 어디에요? 헤이 중고차. 헤이 중고차 상사.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호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 뭐예요?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얼마예요? 2,000이에요. 20 뿔뿔. 엔터.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또 있죠? 4번 대변에 유형자산. 등계 보고 입력하세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원 1뿔뿔 엔터. 자, 이제 차변할 거예요. 3번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지금 차량 운반구가 당연히 208번이니까 그냥 이거 보고 바로 209번 눌러도 돼요.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루 얼마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1600 해주고, 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550 맞죠? 엔터. 자, 이제 5번 문제 9월달이에요. ESC 한 번만 누르시고 9월달 09 엔터. 며칠이에요? 12일. 과세 유형은 50일 과세. 자, 뭘 사왔어요? 뭐 임차료, 건물관리비. 임차료 쓸게요. 원래는 이제 복수거래 해도 되는데, 그쵸? 그쵸. 복수거래 하란 말 없으니까 그냥 대표 그냥 임차료 하나만 쓸게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쵸? 300에 부가세 30. 거래처는 거래처는 건물주예요. 건물주. 거래처명을 그렇게 썼어. 그죠? 건물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자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그 다음 3번 호나. 이렇게.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일단은 임차료 500번대. 이것도 500번대가 중요하죠. 제조공자. 자, 금액 바꿔줘야 돼요. 얼마냐면 280. 이렇게. 또 3번 차변에 뭐가 있어요?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500번대 써야 돼요. 500번대. 건물관리비 2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예요? 253 미지급금 합계 330 맞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가 끝난 거죠? 자, ESC 빠져나오고. 자, 문제 3번 부가세. 자, 부가세 신고서. 자, 1번 문제.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뭐 수출 실적 명세서는 되게 쉬워요. 그죠? 거래처는 생략한대요. 자, 부가세 메뉴에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 있죠?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 자, 날짜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수출 신고번호 쓸 건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출 신고번호 이거 쭉 다 쓰면 돼요. 끝에 X도 쓰는 거예요. 영문자 X. 자, 지금 보시면 선적일이 있고 환가일. 환가가 뭐예요? 환전이요, 환전. 환가가 뭐다? 환전일이다. 같은 말이. 자, 이렇게 선적과 환전일이 나오면 이 환율 따질 때, 그쵸? 어떤 날짜로 해야 돼요? 빠른 날짜. 자, 선적일, 환전일이 나오면 환율은, 그죠? 환율 따질 때, 환율은 빠른 날짜 환율. 이게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선적은 6월 15일, 근데 환전은 4월 10일. 그럼 4월 10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환율 뭘 따져야 돼요? 환전일 환율. 요거죠, 요거. 이렇게 이걸 그래서 요 환율을 따져야 되고. 자, 두 번째 거 보면 선적은 6월 15일, 환전은 6월 30일. 언제가 빨라요? 선적일 빨라요. 그러니까 선적일 환율 요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시험지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수출 신고 번호가 1, 2, 3, 4, 5 하이픈 안 써도 돼요. 77 1000 66X예요. X 이렇게 엔터. 하이픈은 자동으로 찍히고 선적일은 그냥 선적일 쓰면 돼요. 선적일은 2024년 6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화 코드는 USD죠. 미국이에요, 미국. 달러는 뭐예요? 미국. 한글로 여기다가 한글로 미국 쓰고 엔터 치면 USD로 바뀌어요. 자, 환율은 아까 뭐였어요? 빠른 날짜. 그래서 환전일이 빠르니까 환전일 1,300원이네요. 이걸 써주는 거죠. 그래서 1,300원 이렇게 1,300. 뒤에는 소수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외화 몇 달러? 8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네. 8만 달러 해주면 8만 달러 곱하기 1,300원에서 1억 4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래처를 거래처를 조회해요.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자, 거래처 쓰란 얘기예요. 자, 거래처는 BOB BO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거래처 쓰지 말라는 얘기인 줄 알았네. 자, 두 번째 거 오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222244881023개 77X 이렇게. 잠깐만요. 뭐 잘못 썼나? 22224488100077X X가 안 눌렸어. 자, 그 다음에 선적일은 2024년 6월 15일 쓰시고. 자, 통화코드는 뭐예요? 유로라고 돼 있어요. 유로. 한글로 유로 쓰면 돼요. 유로. 바뀌죠? 자, 환율은 아까 봤잖아요. 그죠? 환율 보시면 선적일이 빠르기 때문에 선적일 환율 1,400유로 1,400이에요. 1,400. 자, 몇 유로예요? 52,000유로 52,000 불 이렇게. 자, 거래처는 오렌지 이렇게 하면은 수출 실적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된 거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문제.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운 값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일단 종이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뭐가 있다? 가산세를 해야 된다.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산세. 좀 이따 입력할 거고. 어쨌든 세금계산서, 얘도 세금계산서. 그쵸? 그런 거고. 입력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부가세의 부가세 신고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여기 빨간 쪽이 매출, 파란 쪽이 매입이에요. 자, 시험지 보시면서 같이 할게요. 그럼 1, 2번이 전자세금계산 매출이니까 여기다가 더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1억 6,750이네. 그죠? 1억 6,7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1, 2번 했고 3번은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이 영세 세금계산서예요. 12영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내국신용장. 영세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자, 영세 세금 1억
해주고, 그 다음에 단기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 대손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대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는 거죠. 대손세 공제를 받을 거예요. 여기죠? 대손세 가감난. 매출 쪽이니까 공제를 받으려면 마이너스를 써야 돼. 마이너스. 132만원 중에서 부가세는 얼마예요? 12만원이죠. 12만원. 이렇게 부가세만 쓰면 돼요. 대손세 가감에. 자, 그럼 매출 쪽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매입 쪽 보면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분의 일반 매입 볼게요. 이 일반 매입이 자, 지금 일반 매입이 두 개예요. 시험지에도 보이겠지만 일반 매입이죠. 그 대신 얘는 뭐예요? 불공이야. 불공은 두 번 입력해야지. 그래서 원래대로 두 개 합쳐서 한 번. 그 다음에 불공은 공제받지 못하래 또 한 번 이렇게 입력해야 돼. 어쨌든 일반 매입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1억 8,740 그쵸? 볼게요. 일반 매입에 1억 8,740 그 다음에 얘는 18750 불 오타 18740 불 이렇게. 자, 그 다음 됐죠? 그 다음에 화물차, 제조부 화물차. 그죠? 자동차는 고정자산, 그죠? 유형자산이에요. 여기다가 2800. 부가세 280. 자, 자동차가 나오면 불공인지 아닌지 따져줘야 되는데, 제조부 화물차예요. 화물차니까 불공이 아니죠? 그래서, 불공에 쓸 건 없어요. 자, 아까 일반 매입 중에 접대성 물품, 뭐예요? 불공이니까,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16번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딱 한 번 더 입력을 해줘야 된다. 불공은. 240. 부가세 24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 부분, 여기. 세금 계산서 부분이 입력이 끝났어요. 신용카드 부분.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불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불공은 아예 입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을 안 한다. 지금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은 불공이죠. 그러니까 얘를 입력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X. 그 다음 나머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신용카드에. 자, 볼게요. 자, 신용카드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 쪽은 14번 그 밖에 공제. 이 14번이 여기 14번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매입에 얼마예요? 18554,200 부가세가 18554,420 이렇게. 자, 그 다음 비품. 비품은 고정 매입이죠. 비품 산 거 2545455 여기 254545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쪽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는 매출쪽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가 매입쪽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그쵸? 자, 일반 신용카드죠. 지금 보면 신용카드 안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큰 문제 2번이 신용카드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예정신고 누락분 일반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신용카드는 여기 있어요. 일반 여기. 자, 신용카드 50에 5만원. 자, 그러면 매입 쪽도 입력이 다 된 거야.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보면 되겠죠. 기타 사항. 기타 사항 보면 당사는 법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한 건 있어요. 이거 뭐가 된다? 가산세. 가산세. 그 다음에 됐고,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대요. 요거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죠? 자, 어디에 있어요? 여기 22번쯤에 클릭하면 21번이나 22번 클릭하면 여기 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다? 만원. 10불. 자, 그 다음에 아까 종이세금계산 발급 가산세 있었죠? 그죠?
여기 26번 가산세 클릭하면 여기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세금에서 발급은 무슨 발급이다? 지연 발급이다. 앞에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지연 발급. 여기 공급가액만 쓰면 돼요. 공급가액 얼마? 1250 해주면 저거 지연 발급. 자, 여기죠? 아니, 너무 작아서 헷갈려. 자, 지연 발급 1250 이렇게 1%에서 125,000원이 가산세다.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난 거죠. 부가세 신고서. 자, ESC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빠져나오고. 자, 다음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할 거예요. 전자신고. 뭐 어렵지 않죠? 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는 마감되어 있다. 마감되어 있대요. 자, 일단 일기 예정, 그렇죠?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도 할 필요는 있지만, 그죠? 해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언제예요? 3월 31일. 지금 보시면 여기 마감이 돼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마감돼 있어. 이건 확인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만 하고 빠져나가서 자, 뭘 할 거냐면 전자신고를 할 거예요. 전자신고 들어가서 자, 일단은 몇 기예요? 1월부터 3월 이렇게 쭉쭉쭉 엔터. 자, 신고 구분을 뭘로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2번 납세자 자진신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작을 해야 돼. 제작 파일로 만든다 뭐 이런 거죠. 자, 비밀번호를 지정하라고 돼 있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여기 1, 2, 3, 4, 5, 6, 7, 8 밑에도 1, 2, 3, 4, 5, 6, 7, 8 확인. 이렇게. 자, 그럼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여기 홈택스 바로 가기 해도 똑같아요. 이거 해도 되고 시험지에 보면 국세청 여기 요걸로 하라고 돼 있죠. 결과는 어쨌든 똑같다. 들어가서 일단은 로그인 했다 치고 요건 X 닫을게요. 똑같잖아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해야 돼. 찾아보기 클릭. 그럼 C 드라이브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이거죠. 이거 선택 열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 순서대로 하나씩 쭉 눌러주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아까 비밀번호 만들었죠? 5, 6, 7, 8 확인. 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출을 아직 안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네, 확인. 그럼 끝난 거예요. 닫기.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문제사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을 할 거예요. 자, 1번 문제. 단기 중 현금 시자가 부족하여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하였던 120만원의 원인이. 자, 그러면 이거 현금가 부족이 차변 있는지 재변 있는지 여기 포인트가 있죠. 현금 시자가 부족하여 현금이 부족했대.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했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가 부족. 현금가 부족이 차변에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또는 안 그러면 더 편한 방법은 사실 조회하면 빨라요. 자,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산표 들어가서 합계잔액산표 12월달 들어가면 당연히 현금가 부족이 있겠죠. 현금가 부족을 찾으세요. 현금가 부족이 잔액이 어디 있어요? 120이 차변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현금가 부족이 차변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변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임시계정인 현금과 부족부터 대변으로 없애주고 얼마? 120. 자, 그 원인이 일단은 100만원은 불우유특기 성금. 그럼 기부금이죠? 기부금이 100만원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영업부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그럼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결산은 다 뭐예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결산 12월, 날짜는 31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제주부의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보험료. 일단은 제조부, 그쵸? 이거 500번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험료 전액을 납부일 즉시 비용 처리했다. 그러니까 납부 시점에 보험료 이렇게 한 거야. 내년께 포함되어 있죠. 자,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쵸? 잠깐 여기 또 메모를 하자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 그래서 내년 몇 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5개월치. 2년이잖아요, 2년. 보험료니까 비용의 2년이에요, 비용의 2년. 그럼 내년 거 계산해야 되죠. 자, 1년치가 여기 납부액 보시면 3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60만원 곱하기 12분의 5예요. 12분의 5. 그러니까 5 나누기 12. 그러니까 36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2.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36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2. 그럼 얼마 나와요? 150만원이 나오죠. 이게 뭐다? 내년 거. 이게 내년 거다. 내년 거는 곧 뭐다? 2년이다. 2년. 그래서 비용의 2년. 자, 비용의 2년이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이 와야 돼요. 선급 비용 150. 대변에 선급 비용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비용 계정값은 뭐 써요? 보험료. 보험료인데 제조부니까 500번대 제조원가 150 이렇게 되겠죠. 날짜는 12월 31일. 결산은 다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3번 문제. 대표자에게 대여한 2천만원에 대하여 당좌 대출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보통령에게 입금받았대요. 자, 그냥 이거는 올해 이자를 입금받았다는 얘기죠. 올해 딱 1년이네.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31일 딱 1년치를 입금받았다. 자, 그러면 일단 빌려준 게 2천만원이에요. 그쵸? 곱하기 연이율 몇 퍼센트? 4.6% 이렇게. 그쵸? 딱 1년치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연이율만 딱 곱하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92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사실 뭐 크게 결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는 있죠. 92만원. 이렇게. 뭐 받은 거예요? 이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92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자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 4번은 자동결산이에요. 자동결산. 이거는 그냥 뭐예요? 완전 자동이죠. 그렇죠? 이건 좀 이따가 실기 입력할 때 같이 보면 돼요. 이건 완전 자동. 자, 5번 문제. 법인세. 자, 기말현재 당기분 법인세 84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단 당기분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80만원이 선납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대요. 자, 법인세 분기 어떻게 해요? 차변에 법인세 등, 그쵸? 840만원. 자, 뭐 이거 자동으로 하시는 분은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나는 분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분계로 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가 이지급 세금,
2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금 840, 그 중에 선납세금이 580, 나머지가 미지급세금 260 이렇게 되겠죠. 날짜는 12월 31일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이 분계예요. 그쵸? 분계. 그리고 4번은 자동. 그럼 분계를 먼저 입력하고 자동 결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죠. 그죠? 분계는 수동 결산이라 그래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다 쓰세요. 자, 3번 차변에 일단 1번부터 기부금 있고 한글로 기부금 엔드 금액은 100만원. 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 거래처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엔드 20만원. 자, 4번 대변에 현금 가까지 쓰면 되겠죠? 현금 가부족. 그렇죠? 120. 자, 이제 1번 끝났고 2번 할 거예요. 2번. 자, 3번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 엔드 금액은 150. 자, 4번 대변에 보험료. 자, 보험료인데 500번대 보험료죠? 제조원가. 합계 맞고 밑으로 내리고. 자, 3번 할 거예요. 3번 차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엔드 92만원. 4번 대변에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92만원. 자, 4번 문제는 완전 자동이니까 좀 이따 자동할 때 하면 되고, 이제 5번 문제 3번 차변에 법인세 등 엔드 84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선납세금 엔드 580. 그 다음에 또 4번 대변 미지급세금 280. 자, 다 된 거예요.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 자동 결산 할 거예요. 자동 결산. 지금 보면 외상매출금 받으럼 단기대금에 대해서 1%.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럼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클릭. 자, 1월부터 12월 엔터 1월부터 12월. 자, 여기 대손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상각 클릭하고 1%. 여기 퍼센트예요. 만약에 2%면 2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2%가 되는 거야. 지금 1%니까 1 이렇게. 자, 필요한 게 외상매출금 받으럼 단기대여금. 필요 없는 거는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돼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그러면 지금 3개만 남았죠. 자, 결산 반영 이렇게. 결산 반영하면 외상매출금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럼 맨 밑에 단기대여금 이렇게 들어와요. 자, 뭐를 누른다? 자동 결산은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눌러야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 yes. 자, ESC 빠져나오면 되겠죠. 문제 5번 원천징수. 자, 5번에 1번 다음은 영업부 대리 정기준 급여 관련 자료이다. 일단은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근데 그쵸?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생산직도 아니고 퇴사자도 아니고 식대 자건조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을 어떻게 하래요? 비과세라고 얘가 직접 써줬어. 할 건 없네요. 그죠? 특별히 할 거 없고. 자, 전월 미환급세 요건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할 때.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기본 문제 완전 기본. 자,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 클릭해서 일단은 수당공제부터 수당공제 클릭. 기본급 있고 상해 없죠? 상해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직책 있고 그쵸? 월차 없고 부.
식대 비과세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비과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있고, 야간근로수당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여기 메뉴에 그냥 늘 비과세로 놓으면 돼요. 비과세가 아니어도 메뉴에는 그냥 비과세로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할 게 있죠. 출산보육수당. 자, 비과세라고 돼 있으니까 2번 비과세. 출산보육, 한글로 출산보육수당 해주고, 자, 여기가 비과세면 여기 F2 눌러서 유형을 꼭 해줘야 돼요. 출산, 그쵸? 보육, 이거 잘못 엔터가 쳐졌어요. 자, 보육, 그쵸? 보육수당이 있어요. 보육수당. 쭉쭉쭉 엔터. 자,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이 식대 위로 갔으면 좋겠죠. 여기 야간근로수당을 식대 위로, 자리를 바꿀 때는 여기 올리고 내리고, 자, 야간근로수당 클릭하고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위치까지 바꿨고 이제 확인. 자, 몇 월달 급여예요? 4월 급여 언제 준대요? 4월 30. 자, 정기준 기본급 280, 직책 40, 야간 20. 사무직 사원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이 당연히 과세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메뉴에서 아까 수당 공제에서 비과세로 놨지만 비과세 찍혀 안 찍혀? 안 찍히죠. 식대부터는 찍힐 거예요. 식대 20만원. 자, 비과세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자가운전 20만원.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 20만원. 그래서 비과세가 60만원 찍히는 게 보여요. 자, 국민연금 15만 3천. 건강보험료 12만 530원. 장기요양 15,600. 고용이 27,2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11만 4,99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맞죠? 다 됐잖아요, 그죠? 다 된 거예요. 일단은 ESC 빠져나오고 뭐 할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몇 월달이다? 4월 귀속. 지급도 4월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들어왔죠?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전월미환급 세액이 있어요. 전월미환급 세액이 얼마다? 60만 1,040원 됐어요. 그 다음에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소득세 뭐 하고 할 거고. 자, 전근무지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얘도 기본 문제예요. 특별한 게 전근무지 입력하기 전에 입력하고 여기 가족상을 한번 볼게요. 자, 전근무지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큰 문제 2번은 원천징수의 큰 문제 2번은 항상 뭐예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죠. 자, F2 눌러서 사원부터 불러오면 돼요. 사원 누구예요? 홍상현. 자, 불러왔어요. 자, 1번 문제가 뭐예요? 자, 소득명세 클릭해서 종전근무지 요거 있죠, 여기. 요거 입력할 거예요, 여기. 자, 시험지 보면서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종전근무지. 자, 근무처명, 회사명. 보이는 대로 그대로 쓰세요, 뭐. 주식회사, 두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종교 아니죠? 0번부. 사업자 등록번호 보이시죠? 103 81 62
982 이렇게. 그 다음에 근무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됐어요. 감멍기간 없고 이제 급여. 자, 급여는 그거 써있죠. 2,600만원 2,600. 엔터. 상여도 있어요. 상여는 100만원 해주고,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 건강보험료부터 쭉 내리면 거의 끝에쯤에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가 90만 5,3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11만 5,900원. 그 다음에 고용이 24만 3,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17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거예요. 기납부세액. 여기 보시면 기납부세 이걸 뭐 보면 되냐면 한번 시험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다 입력한 거예요. 그죠? 쭉. 자, 여기 지금 두섬이라는 회사에서 7개월 다녔잖아요. 그죠? 1월부터 7개월 동안에 내가 세금 낸 게 46만원이야. 지방소득세는 46,000원. 그러면 퇴사했잖아요. 그죠? 퇴사 시점에 뭐를 해요?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올 때 그 회사, 두섬이라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준 거야. 해줘서, 자, 마이너스 12만원이니까 뭐예요? 환급이야. 그래서 46만원 중에서 12만원을 환급세, 그쵸? 돈을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6만원에서 12만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34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결정세. 요거를 입력하면 된다. 34만원이랑 34,000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기납부세. 그래도 아직도 세금 낸 게 34만원 있다. 원래 세금 낸 게 46만원인데 12만원 환급 받아서 아직도 세금 낸 게 34만원 남아있다. 지방소득세는 34,000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소득명세가 끝난 거예요. 소득명세 끝났고, 자, 부양가족 클릭해 볼게요.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이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그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본인은 남성이야. 여기 요 부분이, 그쵸? 113이 남자, 2사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성이니까 뭐 크게 해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부양가족 등록을 할게요. 홍상현 밑에 이명지 배우자 있죠? F2 눌러서 봐도 돼요. 여기 배우자는 몇 번? 3번. 이명지 이렇게 1번 내국인, 1번 신용카드, 신용카드래네. 주민번호 860621 2044-775 이렇게. 자, 소득 초과 여부. 총급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총급여가 600이라고 돼 있어요. 총급여는 한도가 얼마예요? 500이에요. 500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그런 뜻이에요. 초과했다. 그래서 1번 여 이렇게 되겠죠. 자, 소득이 초과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부로 자동으로 찍힌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녀 F2 눌러볼까요? 자, 자녀는 4번 직계비속을 선택하면 되겠죠. 4번 직계비속. 홍라율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90827 4842416. 자, 5살이고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득 기준 초과가 안 되죠. 그래서 초과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세 이하로 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직계 비속이니까 4번 누르면 직계 비속이 아니구나. 자, F2 부친이네요. 홍만 보고 자녀인지 알았어. 자, 부친 뭐예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홍천운 자, 1번 주민번호 580919 1287035 이렇게 됐어요. 자, 소득이 없으니까 초과될 것도 없죠. 그죠? 부로 놓으면 되겠죠. 0번 부. 66세니까 60세 이상.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할 거예요. 자, 하기 전에 쭉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배우자는 소득이 있다. 소득 있었어요. 배우자 소득이 있다. 중요하죠.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만 돼요. 다른 거 안 되겠죠? 자, 보험료 본인 거 자동차 보험 그래서 되겠죠?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은 되고 저축성 안 돼요. 근데 저축성은 저축성이 나오죠. 보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보고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구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저축성은 저축성이 나온다. 자, 그럼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자, 배우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 X. 자, 그 다음에 자녀 보장성 보험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본인 질병치료비.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50만원까지. 그러니까 70만원을 지우고 50만원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7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다. 이렇게 50만원. 자, 그 다음에 자녀 질병치료비 되고, 그 다음에 부친 질병치료비 되고, 그다음에 본인 대학원은 본인 돼요. 되고, 자녀 어린이집 당연히 돼요.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중에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으로 갈 거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갈 거고,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러면 입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X친 건 안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될 거예요. 그리고 시력 보정용 한도는 한도를 기억해둬야 되겠죠. 50만원 한도니까 50만원까지 안 돼요. 자, 일단 보험료부터.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요. 그죠? 부양가족. 누가 있어요? 홍상현 클릭하고, 여기 보장성 보험 스페이스바. 이런 창이 뜨죠? 그래서, 하고. 자, 보장성 보험. 여기. 그쵸? 얼마 썼어요? 80만원. 됐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홍라율 클릭하고, 여기 보장성 보험 스페이스바. 보장성 보험 얼마예요? 50만원. 종료.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잠깐 볼까요? 보고 넘어갈게요.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다 국세청 자료래요. 그럼 안경은 국세청 자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병치료비랑 안경은 성격이 다르니까 두 줄로 입력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두 줄로. 한 줄, 두 줄. 자, 입력해 볼게요. 자, F2. 일단은 본인 홍상현. 자, 국세청 자료니까 1번 국세청. 그쵸? 상호는 없으니까 안 쓸게요. 그죠? 건수는 그냥 하나 쓰고,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자, 또 F2 홍상현 선택하시고, 자, 기타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국세청 자료가 아니니까 5번 기타 영수증. 굳이 상호랑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쓸게요. 모든 안경. 자세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쓰라는 얘기지. 쓰라고 나온 거지 뭐. 그죠? 해주고, 자, 금액 얼마 입력한다? 50만원. 이게 포인트예요. 50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F2 홍라율 홍라율. 자, 1번 국세청 자료. 그쵸? 한 건 얼마냐면 40만원 됐어요. 밑으로 내리고 또 F2 홍천은 됐고, 한 건 얼마냐면 800만원. 그쵸?
자, 그러면 의료비가 다 끝났죠? 자, 이제 교육비 할 거예요. 교육비 어디 가서 해요?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 탭에서. 자, 본인 홍상현 클릭하고 교육비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냐면 707뿔뿔 엔터. 본인은 여기 본인이라고 뜬다 그랬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홍나율 클릭 5살이에요. 자, 교육비 242,400뿔 해주고 여기를 뭘로 해야 돼요? 미취학 아동, 치약전 아동 1번이죠? 숫자 1 누르면 치약전 아동 딱 뜨죠? 자, 교육비까지 했고 완전 신용카드만 하면 끝이네요. 그죠? 신용카드는 탭이 따로 있으니까 신용카드 탭에다가 자, 홍상현 일단은 대중교통이 100만원 이렇게 그럼 그냥 일반 신용카드는 100만원 빼면 2200이 되겠죠. 왜냐면 2300 중에 대중교통이 100만원이니까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예요. 현금 영수증 총 7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뭐예요?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다가 자, 전통시장에 400만원 쓰시고 4뿔뿔 쓰시고 그냥 현금 영수증에 400만원 뺀 얼마 쓰면 돼요? 3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입력은 다 끝났죠? 마무리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그쵸? 부영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야 yes 확인 누르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이제 요거까지 하면 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